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수업 중에 방송 들으시면 안 돼요. 수업 중에 들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수업에 집중해주세요, 학생은. 저도 짧게 방송하고 인사만 하고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원형적 사고, 영어 실력이 천천히 늘지만 그만큼 더 탄탄하게 실력이 쌓이는 중이라고 오늘의 원형적 사고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원형적 사고를 인화적 사고로 체화, 완전히 제 걸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방으로 열차 타고 이동 중입니다. 치킨은 드셨나요? 날씨가 다시 겨울이 오고 있죠? 3월 1일부터 봄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계약 위반이야. 그쵸? 안녕하세요. 3월 1일부터 봄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봄이 없어지고 있어. 봄이 너무 추워요.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다시 거꾸로 겨울로 가고 있어요. 봄이 오는구나 라고 좋아하려고 했더니 잠깐만 가서 영양제 하나만 먹고 올게요, 여러분. 영양제 유산균을 안 먹어서 먹고 왔습니다. 출래 불사춘. 봄이 안 오고 있어. 3주 전에 영하 15였던 걸 생각하면 봄은 봄인데 봄 느낌이 안 나요. 3월이 싱그럽다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3월은 아직 춥다라는 느낌이 저는 더 많이 듭니다. 3월은 아직 춥다. 봄이 오다가 말았다. 봄이 오다가 동장군한테 한 대 맴매 맞고 물러난 느낌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강한 날이에요? 왜요? 3월 3일은 학생들이 강해요? 부산은 비만 계속 오고 추워요. 눈이 내립니다. 아, 오늘이 개강이구나. 3월은 추워요. 맞아요. 3월은 추워요. 4월은 잔인한 거는 잔인하지. 전 4월은 좋아합니다. 4월, 5월은 좀 좋습니다. 입학과 개학과 개강. 선생님도 교수님들도 강해지는 날이 왜 강해지시지? 아, 개 강한 날. 캐 베리베리. 무슨 소린가 했다. 아침부터 1,000원 없이 림개그 하시면 임시차단 먹을 수 있어요. 저 지금 아직 머리가 덜 깼어요. 누가 먼저 하셨죠? 본보기로 한번 임시차단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먼저 하셨죠? 림개그 아침부터. 림개그는 1,000원부터입니다. 아침부터 림개그를 날리시다니 무슨 소린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야루비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루비님도 출근하시겠네요. 곧.
저 잠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지금 리듬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서 오늘 챗GPT한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을지 짜달라고 요청했어요. 박기라 1000원 대신 구독으로 용서를 빕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챗GPT한테 짜달라고 했더니 그리고 저 되게 신기한 게 GPT한테 짜달라고 한 건 잘 지켜요. 신기하죠? 저 배달 사고 난 것 같아요. 여기 아미뀨 방송 아닙니다. 방 잘못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방을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GPT한테 뭔가 맡겨가지고 조언을 받으면 GPT가 말해준 건 이상하게 잘 지키게 돼요. 신기하죠? GPT의 말이 뭔가 잘 각인이 되는 느낌이랄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냥 내가 스스로 계획 세우는 것보다가 GPT한테 정보를 주고 이렇게 짜주세요를 해가지고 나온 거는 더 잘 지키게 돼요. 말의 무게가 좀 달라진다라고 해야 되나? 클로드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GPT랑 제미나이만 쓰고 있습니다. 약간 저런 것 같아요. 난 나보다 전능한 자의 말을 듣지 않지만 GPT는 들어줄만 하다. 약간 저런 느낌인 것 같아요. GPT의 분석력과 그거를 정보력을 믿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은 계획 짤 때 항상 GPT랑 상담하는 것 같아요. 엘프적 마인드인가? 어떤 말을 하고 그거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달라고 할 때도 GPT한테 바꿔달라고 하고 뭐든지 GPT한테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쵸? 스님의 말씀이 일반 리노비보다 스님의 한 표는 한 표가 아닌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GPT한테 잠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이 꼬였는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을까를 짜줘라고 해가지고 짰습니다. 안녕하세요. 짤막하게 아침 인사 드리러 왔어요. 안녕. 아침이라고 하긴 이미 점심인가요? 제가 늦잠 자서. 제가 오늘 완전 늦잠 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이 꼬여가지고 내일부터는 제대로 하려고요. 그래도 오전이니까 안녕하세요는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직은 굿모닝 해도 되죠? 저희 방은 학생보다는 아무래도 직장인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개강날이라는데 별로 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연령대가 조금 높은 방이라서. 학생보다는 직장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학생보다는 직장인이 많은 방입니다. 이래라 리노비들아. 여러분은 방학이 아니라 휴가겠죠? 직장인이면? 파란 사이트가 늙어서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휴가가 짧아요.
현재 쉬는 중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혹시 쉬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기는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일과 일 사이 비트윈 잡스라고 해도 되나? 영어를 써서 비트윈 잡스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개인정보까지는 수집을 하지 않아서 저는 닉네임도 되도록 안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번에 닉네임을 언급해드리다가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본인은 기억을 못하면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 닉네임을 안 보고 채팅만 보려고 노력합니다. 한글이랑 영어 타자가 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은 영어 스피킹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잠깐 인사하고 금방 가야 돼요. 오늘은 영어 공부하는 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유산소라기보다가 걷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워서 밖에서는 못 걷겠고 러닝머신 위에서 엄청 천천히 걷기. 산책하는 느낌으로. 뛰거나 뭔가 빨리 걷진 않고 천천히 걷기. 이번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음악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요. 밖에서 안 걷고 러닝머신 위에서 걷습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 추워요. 아직은. 러닝머신 위에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걷는, 그러니까 속도를 막 높이지 않고 산책하는 느낌으로 그냥 슬렁슬렁 걷는 느낌으로 이번 주부터 걸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몇 시에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갈지 안 갈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주 목표예요. 이번 주 목표. 슬렁슬렁 그냥 어슬렁은 아니고 그냥 슬렁슬렁 걷는 느낌? 밖에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걷기. 폐활량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러닝머신을 너무 안 해가지고 천천히 다시 재활 느낌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러닝머신이랑 자전거랑 그거 뭐지? 물소리 나면서 땡기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로잉머신은 훌륭한 빨래거리가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다 해봤기 때문이죠. 사보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 봤어요. 제가 사보진 않았는데 주변에 사신 분들이 다 훌륭한 빨래 거치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로잉머신 사신 분은 1년 동안 설치를 안 하고 집에 현관 밖에 놔두시는 걸 봤어요. 그 박스째로 현관 밖에 1년 동안 방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걸로 가지지 않고 센터에 가서 싫어도 좀 귀찮아도 나가서 운동하는 게 맞는 거,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로잉은 물소리가 좋아가지고 진짜 갖고 싶었는데 그분 보고 거치대로 쓰시는 거 보고 로잉머신은 가끔 그냥 나가서 해보는 걸로. 대부분 빨래거리용으로 쓰시더라고요.
러닝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층간소음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쵸? 저는 저 자신을 알아서 그냥 센터에 가서 운동합니다. 철봉은 옷걸이로 너무 좋답니다. 철봉은 옷걸이로 좋다는 정보. 주변에 주로 사신 분들이 로잉머신, 러닝머신, 자전거 사시는 걸 봤는데 그분들도 다 훌륭한 빨래 건조대 및 옷 거치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옷걸이로. 그래서 사는 거보다가는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티닝 디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의 철봉도 한때 산다고 하셨다가 안 사셨고 안 사신 게 잘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남자분들은 철봉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무래도 저는 턱걸이는 머신 없이는 턱걸이를 못 해가지고 친업 머신이 없으면 그냥은 못해서 철봉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맞아요. 홈트로 하기에는 스트레칭 밴드나 폼롤러나 요가 매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친업 머신 있어요. 무릎 대고 하는 거. 무릎 대고 무게 걸어가지고 하는 거. 안녕하세요. 친업 머신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 1분 정도 매달려요. 약간 척추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그것도 나쁘진 않죠. 손하기 힘도 생기고. 그렇게라도 쓰시면 활용을 하고 계신 거죠. 집에서 쓰는 운동기구는 역시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가 매트고 그 다음은 뭐 폼롤러랑 요가 볼이랑 요가 블럭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매달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허리가 쫙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10개씩 하셨어요? 체력이 진짜 좋으시구나. 저는 일단 손하기 힘이 진짜 약해가지고 잡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손으로 꽉 잡으세요라고 맨날 선생님한테. 근데 그게 꽉 잡은 건데. 살이 찌셨어요? 올해 목표는 다이어트로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저 하다 보면 언젠간 늘겠죠. 악력이 진짜 늘리기 힘들어요. 그렇구나. 몰랐어요. 매년 목표? 올해도 살 빼기를 목표로 잡아보아요. 저는 올해는 유지하기가 목표입니다. 올해는 유지하기 목표. 찌우는 것까지도 안 바라고 유지. 지금 현재에서 더 안 빠지고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빼시는 분들은 살 잘 빠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저처럼 유지하시는 분들은 유지 잘 하시고 찌우시는 분들은 찌우실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건 늘려야 돼요.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산책 많이 하려고 합니다. 90kg대 돌입해서 10년째 안 빠져요. 키가 크신가 봐요.
키가 많이 크신가 봐요. 일단 골격근량이 많이 나가시나 보네요. 제 2배네요. 여권사진 적당히 보정해서 그냥 썼습니다. (184면) 큰 키죠. 키가 크신 것 같아요. 군대는 다들 인생의 최고 한근기 몸무게가 아닐까? 남자분들은 제일 규칙적으로 살던 시기니까. 안녕하세요. 제일 규칙적으로 식생활이랑 생활 습관을 바로잡은 시기니까 그때 몸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잘 삼시세끼 똑같은 시간에 주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제일 규칙적으로 사는 몸이 좋은 시기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부터 목표가 하루 물 3병 마시기입니다. 현재 아직 한 병도 못 마셔서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목표는 하루 물 3병 마시기. 500ml짜리 3병 마시기. 500.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아직까지 2리터까지는 좀 힘들고 500을 3개 마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더 하려고요. 운동 가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산책 삼아 그냥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한 5로 놓고 걸으면 되니까 산책하는 기분으로 음악 들으면서 하려고요. 물배를 채우면 또 음식을 너무 물을 많이 마시면 못 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천천히 늘려보려고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의외로 생각보다가 습관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천천히 마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꿀꺽꿀꺽 말고 천천히 꾸준히 마시려고 물병을 앞에 갖다 놨습니다. 장에서 흡수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조금씩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대로. 여러분도 같이 물 마시기 해봐요. 맞아요. 운동하면서 먹으면 물이 쭉쭉 들어가요. 그래서 운동하려고요. 유산소를 산책하는 기분으로 물병 들고 가서 그냥 진짜 속도 느리게 할머니들처럼 5 정도로 넣고 걸으면서 물 마시려고요. 그래서 유산소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등산은 저는 진짜 싫어해서요. 그냥 실내에서 걸을래요. 치아 색깔을 확인하라고요? 보통 확인하기 전에 물 내리지 않나? 그런 거 하기까지 제일 정확한 확인법이라서. 무슨 색이 제일 좋은 색인가요? 연노랑 레몬색?
적당한 노랑? 맑으면 수분 과다, 진한 노랑은 수분 부족.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내리기 전에. 지금도 방송하면서 물병을 갖다 놓고 틈틈이 마시려고 해요. 입술이 마르기 전에 마시려고. 안녕하세요. 검은색은 무서운데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그건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비타민제 먹는 거, 먹으면 노래지니까. 좀 전에 유산균 먹었습니다. 유산균은 색깔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산균이라서 색깔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비타민C 섭취로 인한 노랑. 유산균은 괜찮을 것 같아요. 비타민C 따로 먹진 않습니다. 그냥 과일로 섭취하려고 합니다. 저 전화 한 통만 할게요, 여러분. 잠깐 예약 확인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예약 확인하고 왔습니다. 목소리 변환이 무슨 얘기예요? 긴급 호출은 아니고 제가 전화로 예약을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시간을 잘 몰라서 전화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목소리 변환이라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아무래도 바뀌겠죠, 대외적인 목소리. 톤 같은 게 바뀔 거라고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뀔 것 같아요. 그쵸. 친구한테 얘기할 때랑 어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확실히 목소리가 바뀌긴 하죠. 안녕하세요. 몸 동작을 같이 하지, 비언어적인 동작을 같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손을 쓴다든지 전화하면서 그러진 않아요. 메모는 하는 편인데, 메모 외의 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비언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메모 외에는 잘 안 하는 편.
카페에서 일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 톤 높여서 하라고 하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톤 높이라고. 친구들이 통화할 때 내 목소리 들으니까 역겹다고 아주 친한 친구이신가 봅니다. 업무일 때랑 오프일 때는 확실히 누구나 목소리가 바뀌겠죠. 여러분도 남자분들도 바뀌는데 여자들도 바뀌죠.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랑 관심 없는 남자한테 말할 때도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평소 목소리로 하면 불친절한 아저씨라. 무뚝뚝한 스타일의 말투이신가 봐요. 통화할 때 걸어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봤어요. 걸어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제자리를 빙글빙글 돈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봤어요. 저는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메모하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철학자 중에서도 걸으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사람도 있으니까 걷기를 정심 집중되는 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비정상은 아니다.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어다니면 머리가 맑아지고 잘 돌아가고 뇌가 자극되는 거는 뇌과학적으로 옳다고 논문에서 읽었거든요. 뇌의 조각 모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행동이라서 산책은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업무 관련이든 사생활이든 대체로 메모를 하면서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다이어리에다가 메모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내려오니 날씨가 맑군요. 기차 타고 이동 중이라고 하셨죠? 아침 식사로 두유 1개 먹어가지고 뭔가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두유 하나에 에스프레소 1잔 마셨거든요. 뭔가 바나나라도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소이조이 갖고 와서 먹을게요. 잠시만요. 소이조이 갖고 왔습니다. 소이조이 갖고 와서 먹으면서 방송할게요. 갖고 왔어요. 열차 화면에 뉴스 보니 강원도 상진이 20cm 폭설인데 3월달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소이조이라고 콩 분리돼도 단백으로 만든 단백질 바 같은 식사 대용 간식?
여러분한테는 간식이겠죠? 식사대용 식품이 있어요. 강원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도쿄도 눈이라는. 서울은 현재 8도네요. 체감온도는 근데 4도밖에 안 되고. 도쿄는 눈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진눈깨비 비에 가까워요. 어제 대설주의보였는데 도심은 빈 것 같아요. 저쪽 외곽 쪽으로는 눈인 것 같고. 체감온도가 낮아요. 근데 으슬으슬 추운 날씨. 체감온도가 낮아. 집 안에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약간 추운 날씨? 따뜻한 부산. 후쿠오카랑 약간 비슷한 느낌? 소이조이를 먹는 중입니다. 단백질바 먹을까 하다가 소이조이가 더 맛있어서 이거 먹고 있어요. 열차 내리면 점심 드세요? 오늘 점심 메뉴는 콩나물 국밥 추천합니다. 추울 때는 뜨뜻한 국밥이죠. 콩나물 국밥 어떨까요? 술안을 곁들인 콩나물 국밥 점심 메뉴 추천합니다. 콩나물 밥도 괜찮고. 회사밥이 마침 국밥이네요. 럭키비키네요. 국밥 맛있게 드세요. 소주는 안 돼요. 점심부터 일하셔야 되는데 소주는 안 되고, 소주는 나중에 쉬는 날. 저는 소이조이 먹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 스피킹 수업이 있어서 점심 따로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먹으면서 방송하고 있어요. 소이조이는 콩찌꺼기입니다. 원래 대두 단백이에요. 검은머리 외국인. 모국어는 영어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죠? 검은머리 외국인? 국적도 외국이고 근데 아시아인인 분. 영어가 더 편하신 분. 소이조이까지는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외국어 하나 배워보기였는데 지금 고민이 이탈리아 할까 스페인어 할까 고민인데 끌리는 거는 이탈리아어인데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거는 스페인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쓰는 사람이 화자가 많아가지고 간단한 여행 스페인어 정도? 인사말이랑 간단한 여행할 때 식사 주문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페인어? 언젠가 마추픽추를 보러 가고 싶기는 해요. 이탈리아어는 쓸 일이 진짜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쓰는 사람도 스페인어보다 훨씬 적고 그쵸?
같은 라틴어라서 자기들끼리 통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직접 들었어요. 올라. 그라시아스 이런 거밖에 몰라. 스페인어 영어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말이 통하는 나라가 더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이탈리아어보다 스페인어가 좀 더 끌립니다. 저는 지금 소이소이를 먹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이랑 포르투갈어 하시는 분들도 거의 통한다고 얘기 들은 거 보면 많이 유용할 것 같긴 해요. 그쵸, 남미 쪽 생각하면 브라질 빼고는 다 스페인어잖아요. 뭔가 새로운 외국어를 좀 해보고 싶어서. 라틴어는 사어라서 배워도 현실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말을 배우고 싶어요. 바티칸에 제가 갈 일이 있겠습니까? 여행을 한다면 이탈리아를 여행하지 바티칸만 보고 오진 않겠죠? 현실에서 쓰는 말을 배우고 싶어요. 여행할 때 간단하게 그 나라 말로 인사하고 음식점 가서 주문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익혀보기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어는 안 끌려요. 이상하게 독일어는 안 끌려요. 독일어는 뭔가 끌리지가 않아. 러시아어는 한창 전쟁 중이라서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많은 쓰는 화자도 많고 통하는 나라도 많은 걸 생각해가지고 스페인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게일어도 진짜 쓸 일이 없죠. 제가 거기를 그 지방을 가야 쓰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쓰는 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소수 언어를 추천하세요? 저는 쓰는 화자가 많은 언어를 한다는 거였지. 사실상 스페인어로 좁혀졌어요. 중국어랑 힌디어는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끌리는 언어 위주라서 제가 끌리는 거. 한자문화권 언어 중에서는 중국어가 제일 덜 끌려가지고 끌리는 언어. 호감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공부하는데 집중이 되니까. 끌리는 대중적인 언어라고 해서 그래서 스페인어.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탈리아어랑 스페인어 두 개 중에 놓고 생각을 하다가 스페인어로 정했습니다. 에스페란토는 배워서 현실에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 쓰는 말 제가 생각하는 건 여행 가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 가가지고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간단하게 식당에서 메뉴 주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라서 이탈리아랑 스페인어 중에 예쁘게 느껴지는 건 이탈리아인 것 같아요. 스페인어는 조금 막 싸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랍어는 글자가 장벽인 것 같아요. 진입장벽. 글자가, 문자가.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아직 몰라요. 불어는 그쵸. 그 발음 자체가 쉽지가 않아. 그 긁어서 내는 소리를 잘... 콧소리랑 그런 거, 비음 같은 거 너무 어려워요. 아마 스페인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로. 그리고 약간 스페인어가 밝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올해는 우울함을 좀 떨쳐보려고 스페인어를 하려는 것도 있어요. 스페인어는 약간 밝은 언어 느낌이 들잖아요. 언어 자체가 뭔가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도 올라랑 그라시아스밖에 몰라요. 스페인어 숫자 몰라요. 스페인어는 인사말 올라랑 그라시아스 두 가지밖에 몰라요. 맞아요. 문장 앞에 물음표, 느낌표 쓰는 거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뒤집어서 쓰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표기하는 게. GPT한테 뭐 번역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그게 딱히 의미는 없고 그냥 강조하는 거라. 아, 이게 의문문이다. 이게 느낌표가 들어가는 감탄사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구나. 이 문장은 의문문이니까 지금부터 잘 읽어라. 특이한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쵸? 문장 부호를 앞에다가 한 번 더 쓴다는 거. 올해가 벌써 2달이 다 가고 벌써 3월이 여러분 오늘 3월 3일이에요. 2달이 다 가고 안녕하세요. 올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벌써 2개월이 가고 3월도 3월 3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해 목표를 세우신 분들은 슬슬 달려야 돼. 이제 슬슬 시작을 하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음식량을 줄이신다거나 운동을 하신다거나, 공부를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슬슬 계획표대로 진도를 나가시는 걸 같이 해보아요. 저도 새해 목표대로. 안녕하세요. 물을 열심히 하루에 3병 마시기로 한 리노아입니다. 아직 한 병 다 못 마셨어요. 화이트데이 사탕이랑 젤리 1+1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화이트데이가 언제예요? 화이트데이가 언제지? 안녕하세요. 3월 14일. 아, 마케팅을 막 하겠네 또 그때 되면. 무슨 날을 안 챙겨가지고 의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원주율의 날이래요. 3.14 원주율은 3이라고 배웠어. 두쫀 사탕 나올 것 같아. 왠지 두쫀 사탕 나올 것 같다 진짜. 두쫀 캔디라고 나올 것 같아요. 두바이 쫀득 캔디. 저도 생일 안 챙겨요. 두쫀 사탕 나올 것 같아. 두바이 쫀득 사탕. 스타벅스에도 두쫀 메뉴가 생겼어요. 스타벅스는 두쫀 음료인가요? 아니면은 곁들이려 먹는 디저트인가요? 그것도 궁금하다. 두쫀 음료도 있을 것 같고 디저트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바이 쫀득 시리즈는 이제 계속 허니버터처럼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탕후루처럼 사라질까요? 마라는 완전 자리 잡은 것 같고. 음료로 나왔구나. 두바이 쫀득 뭔가 음료구나. 탕후루는 거의 사라진 것 같고, 마라는 그냥 문화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것 같고, 마라 허거 이런 거. 구석에 놔두면 팔리는 정도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요즘은 봄동 비빔밥으로 바뀌었어요. 비싸고 만들기 힘들어서 만드는 쪽이, 제조를 하시는 쪽에서 힘들구나. 잘 먹은 저 같은 사람은 안 먹고 있다 보면 가끔 생각이 나요. 저는 두바이 시리즈 얘기하시는 거 맞죠, 웨찌님? 두바이 시리즈가 그렇게 입에 맞지 않아가지고. 아마 몇몇 대형 디저트 카페에서만 팔 거, 그런 투썸 플레이스 뭐 이런 데서 팔려나? 투썸 플레이스, 요아정 뭐 이런 데서 팔려나? 이미 파리바게트는 비슷한 거 있다면서요. 두쫀 시리즈로. 두쫀크는 없어져도 그 카다이프 스프레드 자체는 남아서 여기저기 빵에 활용하는 두쫀은 아니라도 카다이프를 잼처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요화정에 진짜 있을 것 같죠. 두쫀크의 망령이 살아남는 거죠. 두바이 와플, 두바이 소금빵 이런 거 이미 팔고 있다고요? 이미 팔고 있구나. 나만 몰랐어. 그 맛과 식감이 대체제가 없어요. 저는 불호 쪽이라서
호불호를 따진다면 저는 불호 쪽이라서. 허니버터처럼 살아남을 것 같네요. 그럼 두바이 시리즈는 탕후루처럼 사라지지 않고. 속재료 들어가는 것들에 다 피스타치오 카다이프를 넣어요. 뭐든지 피스타치오 카다이프를 넣으면 두바이 시리즈가 되는 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불호 쪽입니다. 소이조이는 다 먹었고 이제 물만 다 마시면 돼요. 잠깐 소이조이 봉투 치우고 올게요. 잘 안 돼가지고 쓰레기 치우고 왔습니다. 허니버터도 행복버터처럼 농후 버전 나왔으면 좋겠다. 행복버터가 뭔지 몰라요. 방송하면서 뭐 먹기 성공. 소이조이까지는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허니버터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두바이 쫀득 스프레드로 살아남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두바이 시범빵, 붕어빵, 호떡 파는 데도 있어요. 바리에이션이 진짜 다양하네요. 빵 먹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양이 일단 빵은 먹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부스러기도 생각하고. 일단 오늘은 방송 끝나고 영어 스피킹 수업 가야 돼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소이조이 하나 먹었습니다. 자가비 감자칩 시아와 세바타. 그거는 뭐 허니버터랑 똑같죠. 그러니까 두쫑크 자체는 모르겠고 피스타치오 크림 카다이프는 살아남을 것 같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두바이 뭐뭐로 해가지고 계속 팔 것 같긴 해요. 그걸 좋아하시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호와 호불호로 나뉜다지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일정 수는 존재할 것 같아서 그걸로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탕후루는 진짜 없어진 것 같고 마라랑 허거는 그냥 하나의 장르로 살아남은 것 같고 자리를 완전히 굳건히 잡은 것 같고 거의 떡볶이급으로. 저는 맛이 안 들려서 그런가? 들어가면 불호예요. 마라랑 허거도 참고로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매운맛을 그리 좋아하지, 매운맛이 아파서 혀가 아픈 맛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라랑 허거는 자리 잡기 정도가 아니라 기존 중국집을 잡아먹고 있어요. 중국집이 마라탕이나 허거집으로 바뀌고 있는 건가 보네요. 아프고 얼얼한 걸 즐기지 않아서 저는 안녕하세요. 마라나 허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호불호를 따지면 저는 불호 쪽이 아직 안 먹어봤지만 불호일 것 같아서 둘 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중국집이었는데 마라탕을 같이 하는 중국집이 늘어났다. 없어진 건 아니고
저는 중국집이 기존의 중국집이 없어지고 마라탕이랑 허거집으로 바뀌었다로 이해했어요. 그런 집도 많아요? 아예 안 매운 거랑 빨간 것도 맵기가 진순도 안 매운 건 아닌데. 아, 진순도 안 매운 건 아닌데 매움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로 따지면 매움이 존재하거든요. 안성탕면 수나리 빼고는 매움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거든요. 네, 그쵸. 진수는 존재하죠. 그 안성탕면 수나리랑은 수나리보다 맵죠. 그러니까 매운맛의 존재 유무, 이게 맵다 안 맵다를 얼마나 매워요? 신라면이 매움의 기준인 게 아니라 매움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로 따졌을 때는 매운맛이 존재하는 거죠. 그쵸, 후추도 매워요. 후추가 많이 들어간 그거 튀김우동 맵습니다. 매콤합니다. 그러니까 매운맛의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매운맛의 존재 유무를 따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김치는 당연히 맵죠. 김치는 기본적으로 매움을 깔고 들어가죠. 페퍼로니 매워요. 페퍼로니 매워요. 뭐, 매워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맵기는 해요. 그래서 파인애플이랑 같이 먹는 게 좋아요. 페퍼로니 피자에 저는 항상 파인애플을 추가합니다. 저는 불닭은 아예 엄두도 안 나고요. 파인애플을 추가하면 매운맛도 상쇄가 되고 짠맛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생 파인애플을 추가합니다. 그럼요. 무에도 하얀 부분은 아린 맛이 있는데 매운맛의 존재 유무를 따지는 거죠. 매운맛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와 부존재를 따지는 거죠. 슬슬 여러분 점심시간이네요. 오늘의 아까 제가 추천한 메뉴는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다른 국밥 드셔도 됩니다. 물론 다른 국밥 드셔도 됩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다들 저녁에는 오곡찰밥 드세요. 첫 돈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돈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네요. 3월 3일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네요. 오곡밥 드세요.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계기원식도 있다니까 저녁에 까먹지들 말고 달 구경도 하세요. 다들 달 구경하시고 혹시 사진 찍으실 수 있는 분은 사진도 남기시길 바라요. 1,000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반찬은 고기 드셔요. 아, 3월 3일이니까 삼겹살 데이래요. 찰밥하고 삼겹살 드세요.
오곡밥에 삼겹살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으로는. 이번 달에 달력 봤더니 13일에 금요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 13일에 금요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월 13일이 금요일인데 13일에 금요일이 있어. 무서운 머아리는 안 할 겁니다. 이번 주는 아마 빅토리아 여왕 얘기 예전에 했던 거 정리해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논문만 해가지고 역사 얘기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금요일에 영상 하나 짧은 거 올라갑니다. 아, 맞아. 이거 쇼츠로 제작. 그러고 보니 정월 대보름의 불엄이라고 견과류 먹는 풍습도 있는데 이거 두쫑크로 대체 가능하려나? 그러게 두쫀쿠 피스타치오 들어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돈에 감사합니다. 아, 저번에 했던 게 지난주 게 너무 짧아가지고 시간이 쇼츠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나가지고 작업자님한테 그거 메모 남겨놨어요. 두쫑크로 불엄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스타치오도 견과류니까. 피스타치오도 딱딱하죠. 전 견과류 안 좋아해가지고 견과류가 들어가는 건 다 잘 안 먹게 됐는데 하루경과 몸 생각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매일 먹진 않고 생각날 때 한 봉지씩. 매일은 못 먹고 생각날 때 한 봉지씩 먹고 있습니다. 제사상에도 두쫑코 올라가는데 가능할 때 그죠? 가능할 것 같아요. 카다이프를 바사삭 깨물어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베리코 돼지 먹으면 도토리 먹은 고기니까 삼겹살 데이랑 불엄 다 충족됩니다. 거기다 찰밥으로 비빔밥까지 하면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식단이네요. 1000원 감사합니다. 카다이프가 아그작 소리는 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베리코 돼지 삼겹살이랑 오곡밥 드시기 바랍니다. 디저트로는 두쫑코 드시면 되겠습니다. 먹을 거에 관해서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네요. 여러분 슬슬 점심시간이네요. 12시면 회사면 점심시간 아닌가요? 점심 드시면 퇴근각? 아, 저 한 1시, 12시 한 45분쯤에 퇴근할 겁니다. 아직 열차를 아직 못 내리셨어요. 12시 45분쯤에 퇴근합니다. 영어 공부하러 가야 돼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 스피킹 하는 날이라서 12시 45분에 퇴근할 예정입니다.
1차로 삼겹살 먹고 2차로 마른 안주를 먹으면 33데이 불어 만료. 그것도 괜찮네요. 간단한 문장을 영어로 장문을 안 하고 그냥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머릿속으로 장문할 필요 없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너무 짧은 단어를 툭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드라마는 생각보다 도움이 잘 안 돼요. 대사가 현실에서 안 쓰이는 대사가 많아가지고 저번에 어떤 분이 추천해주신 모던 패밀리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만 잭 리처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현지인 수준까지는 안 바라고요. 네이티브 수준 아니고 네이티브랑 얘기하는 걸 겁내지 않는 수준. 겁내지 않는 수준. 지금은 네이티브랑 얘기하는 게 약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준이 목표입니다. 수사나 액션 드라마는 그쵸. 영어 공부하기에는 그냥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어가. 현실에서 쓰지는 않는 단어니까. 시트콤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모던 패밀리 추천해 주셔서 그거 보고 있습니다. 하머사이드 이런 거 살인 이런 단어를 현실에서 잘 쓰진 않으니까 머더라고는 써도 하머사이드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수사물 보면 그런 단어 배우게 되죠. 그쵸. 수사물로 영어 공부하면 군인이나 경찰 출신인가 얘는 왜 영어를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담스 패밀리보단 웬즈데이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웬즈데이 올해 새로운 시즌 나오면 그거 볼 예정입니다. 웬즈데이가 올해 새 시즌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 볼 예정입니다. 시즌2가 너무 어정쩡하게 끝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웬즈데이요, 웬즈데이. 네, 영어 공부하는 얘기 중이었습니다. 시트콤으로 영어 공부하기. 제로 세븐 헌드레드 이러면 그쵸,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세븐 AM이라고 하지 않을까? 웬즈데이가 시즌 1은 되게 재밌었는데 시즌 2가 좀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시즌 3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즌 3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스님.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한참 점심시간일 것 같은데.
미드식 용두사미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 스님은 이미 정월 대보름 식사를 하고 오셨네요. 대보름에 절은 바빠요? 대보름이면 절 가는 날인가요? 잘 몰라서 대보름엔 절에 가나요? 절 가는 날은 아니에요? 굳이 대보름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초하루랑 보름을 챙기긴 해. 아, 원래 절에서 대보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때 가는 것처럼 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정월기도 같은 거. 특정 절에서는 달집 태우기 같은 것도 하긴 하고 하는데 많이는 없어요. 뭔가 있기는 있구나. 그래도 행사가. 저는 오늘은 영어 스피킹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시 45분에 가야 돼요. 스피킹가 아니라 스피킹. 말하기 공부. 말하기가 제일 중요한데 말하기가 제일 안 돼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중에서 말하기가 제일 안 돼서 말하기만 따로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런 부담감을 좀 없애는 것도 공부 목표이긴 해요.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데 그게 외국인이면 2배 부담스럽죠. 외국인을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림개그는 여기까지. 림개그는 저희 방 규칙 지켜주세요. 1000원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봐드렸는데 그만하세요. 제가 기가 빨려요. 리노비도 리노아상 입장에서는 외국어 아닌가? 글쎄요. 어떨까요? 스피킹 내리지 마세요. 1000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리노아님 입장에선 우리도 외국인인데 이종족이죠. 이종족. 저는 엘프고 여러분 인간이니까. 이종족이죠. 여러분은 인간이고 호모사피엔스고 저는 엘프이기 때문에 종족이 다릅니다. 이식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종족도 익숙하진 않아서 방송을 저번에 잠깐 쉬었더니 계속 쭉 쉬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지금 재활방송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쉬게 되면 나 계속 방송 안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각 잡고 일본어나 영어로만 방송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아, 그거는 예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정이 없습니다. 저희 두억신이가 아니라 호모사피엔스였어요? 네,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종족은. 두억신이는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이 가운데 분처럼 생기지 않은 분을 두억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운데 분처럼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은 분을 두억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번 보니 정들어요. 남자분이 아따시라고 하니까 되게 오글거리네요. 살찐 두억신이 이미지가 없어서 아쉬워요. 배는 나와 있던데요, 쟤들 보니까. 말랐는데 배는 나와 있더라고요. 복구를 쓰시면 되죠, 남자분이면. 올해는 일단 안 돼요. 올해는 안 됩니다.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올해는 좀 무례한, 함부로 모르는 사이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올해라고 지칭하는 건 좀 무례할 수 있어요. 복구가 되고 올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던 패밀리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모던 패밀리라는 시트콤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약간 억지스럽기도 한데 재밌어요. 그냥 시트콤으로 내빼고 보기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즌 초반이라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안 했어요. 스마트폰이 없고 블랙베리 쓰던 시절의 화를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의 화를 시즌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피처폰은 아니에요. 블랙베리 쓰고 있습니다. 아마 모던 패밀리 자체가 오래된 시리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 게이 부부가 진짜 웃기죠. (09년도부터) 오래된 거네요. 오래된 시리즈라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아직 블랙베리입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본즈가 드라마가 떠가지고 봤는데 그것도 아직 스마트폰이 안 나오고 있어요. 수사 드라마도 좋아해서 본즈 보고 있는데 징그러운 거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약간 억지스러운 스토리도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얘도 아직 스마트폰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징그러운 게 좀 많이 나와요, 본즈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절대 안 봐요. 매화 나오는 것 같아요, 매화. 오래된 시리즈들은 그쵸. 등장인물은 그대로인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게 신기하긴 하죠. 밥타임에는 본즈 진짜 안 보려고 해요. 너무 리얼한 징그러운 게 많이 나와가지고. 잔인하다기보다 징그러워. 약간 속이 안 좋은 게 많이 나오죠.
빅뱅이론 안 본 지 한참 됐네요. 그러게. 다 발라낸 다음에 뼈만 나오면 차라리 덜 징그러운데 그 발라내기 전의 과정이 좀 식욕을 감퇴시킨다고 해야 되나? 다 발라낸 뼈만 나오면 괜찮은데 발라내기 전에 그게 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으면서 볼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요. 식욕을 자극하는 드라마는 아니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볼 때는 모던 패밀리 같은 거 보고 수상을 보고 싶을 때 요새 본주 보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볼 때는 역시 쯔양님 먹방 같은 게 좋아요. 근데 본주 소설은 재미가 없어요. 본주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주인공들도 너무 다르고 캐릭터 설정이 달라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되게 무거워요. 되게 진지하고. 네, 소설이 있습니다. 영미권 소설이 있어요.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인물들이 완전 달라가지고 그냥 새로 만든 거예요, 드라마는. 그냥 그거 본즈라는 시리즈를 토대로 해서 완전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낸 거여서 그냥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즈 드라마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본즈 남주가 미국 마초이긴 한데 그 배우가 약간 문제를 일으킨 트러블 메이커라서 저 그런 걸 봤었어요. 현실 인물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마초인 게 아니라. 무슨 문제 일으켰다고 했더라?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봤었는데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예, 뭔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뭐였는지는 까먹었습니다. 본주가 단위 얘기하면 남주가 맨날 야드 파운드로 알려달라고 해서 볼 때마다 불편해요. 하긴 우리는 단위 얘기하면 센치나 미터나 그런 게 킬로그램이 와닿는데 그쪽은 그죠. 야드 파운드를 쓰니까 전혀 안 와닿죠. 문화가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죠. 그거 술이나 쌀 재는 거 한 홉이라든가 고라고 읽는 단어는 다르죠. 단위가 다르죠. 옛날 단위 술 재는 거나 쌀 재는 거 이런 거. 합자 쓰는 거. 한자로 합. 그는 안 써요. 그는 안 씁니다. 온주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온주는 거의 영미권에서 쓰지 않나요? 온주 안 써요. 그냥 킬로그램 그램 쓰죠. 안녕하세요. 저는 45분에 퇴근합니다. 영어 스피킹 공부하러 갑니다. 후지산 몇 미터 아니면은 뭐 축구장 몇 개 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쿄돔 몇 개 크기 뭐 이런 식으로. 몰라요. 저 숫자 얘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몰라요. 숫자가 나오면 머리가 멈춘답니다. 고장나요, 머리가. 숫자는 몰라요. 곧 영어 공부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영어 쪽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 축구장 몇 개라고 하면 저도 안 하다 하니까 그냥 큰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큰가 보다, 많이 넓은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축구장 한 개가 얼마나인지 몰라. 축구장 가본 적 없는, 가보긴 했나? 축구장 내가? 나 그것도 모르겠어. 가본 기억이 없는데. 축구 경기를 보러 가본 적은 일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수님, 그거는 불교 한정이잖아요. 축구장 자체에 축구 경기를 보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콘서트도 축구장에서 하는 데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야구장보다 축구장이 커요? 그것도 몰랐어요. 저 숫자는 전혀 모릅니다. 숫자 바보. 축구장이 더 큰 것도 지금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야구장은 정사각형이고 축구장은 직사각형이에요? 그것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냥 둘 다 넓구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몰랐습니다. 야구장은 편차가 좀 심해요? 야구장은 다이아몬드? 몰라. 여러분끼리 정리하고 오세요. 정사각형이네, 부채꼴이네, 다이아몬드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끼리 정리하고 오세요. 왜 야가 넓으니까 부채꼴이지? 몰라요. GPT한테 나중에 여러분끼리 물어보세요. 저는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뭐 야구장이 어떻게 생겼든지 야구 보는 분들만 중요하겠죠. 저는 야구를 안 보기 때문에. 야구를 안 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야구가 몇 명이 하는 경기인지도 몰라요. 한 팀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선수? 야구 선수 딱히 좋아하는 선수 한 명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곧 퇴근합니다. 45분에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야구 선수 딱히 없어가지고 몰라요. 오늘은 짧게 점심 먹기 전에 짤막한 아침 인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45분에 방종하고 갑니다. 얼마 안 10분 남았어요. 슬슬 리바를 해야 되겠네요. 미식축구도 선수를 뛰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거지 룰은 하나도 모릅니다. 규칙은 몰라요. 그냥 공을 들고 뛰면 우와 허벅지 근육 좀 봐 이거지 규칙은 모릅니다. 한 팀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냥 보는 게 즐거운 거죠. 그냥 등치가 큰 사람들이 나와서 공을 들고 뛴다. 그냥 그걸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점수 플러스 엉덩이 보라. 그런 거 보죠. 남성의 아름다운 육체미를 감상하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쵸, 덩치 큰 남자들끼리 뛰어노는 장면을 보는 게 좋아요. 축구는 알아요. 위닝 11이라서 11명이 하잖아요. 그건 압니다. 야구는 몰라요. 미식 축구라서 걔네도 11명이에요. 오, 외우기 쉽네요. 풋볼도 11명이 하는구나.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니까 정월 대보름의 반찬으로는 삼겹살을 곁들여서 먹는 걸로 우리 정리가 됐어요. 정월 대보름 오곡밥에 이베리코 돼지고기 도토리 먹고 자란 이베리코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 걸로 식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은 보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스모는 잘 안 봅니다. 스모는 취향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 곧 퇴근합니다. 45분에. 일본식 돈가스 맛있게 드셨나요?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라서 오늘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먹은 도토리 먹고 자란 이베리코 돼지고기 삼겹살 구이에 오곡밥 대보름이니까 드시는 걸로 식사 추천합니다. 메뉴 추천. 오늘은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찬으로는 삼겹살을 정월 대보름이니까 밥으로는 오곡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디저트로는 두쫀쿠를 드셔서 견과류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지력을 보충하기 위해 디저트로는 두쫀쿠를 드셔주세요. 그러면 저는 슬슬 리바하고 정리하고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와주셔서 감사했고 도네해주신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점심 안 드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대보름이자 오늘 개기 월식이 있다고 해요. 개기 월식도 챙겨보시고 뜻깊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바리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리바리바 돈에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리바리바. 감사합니다.